베트남이 S셰프로 형성되어 있고 연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길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날씨가 조금 달라요. 구체적으로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눌 수 있다. 북부 지역은 한국에 있는 날씨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있어요.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대표한 하노이에서는 계절 변화가 뚜렷해서 베트남의 다양한 날씨를 느낄 수 있어요. 중부 지역은 날씨가 변화가 가장 심한 편이에요. 태풍과 홍수가 자주 발생해서 중부 베트남은 가장 단단한 사람이라고요. 남부 지역은 대표적인 연대 기후 지역이라서 장마랑 건기가 두 계절만 있어요. 장마는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있고 건기는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예요. 평균 기온은 약 18도에서 32도 정도이며 더운 날에는 30도나 올라가기도 해요. 저는 베트남에서 살 때는 눈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남부 지역은 기후가 비교적 온화하고 생활하기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서 호치민으로 내려와 일을 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베트남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대표적인 종교로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이 있으며 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조상 숭배 문화도 존경한다고요. 베트남 인구의 80% 이상은 민간 신앙이나 목교를 가져 사는 형식이에요. 특히 불교는 베트남 문화와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불교는 인도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베트남에 들어왔어요. 언제 오냐면 2세기부터 막다들어졌어요. 천주교는 베트남에서 세 번째 큰 종교로 알려 해요. 천주교는 약 70%가 존재하고 60시대에 선교사들의 배를 통한 교류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개신교는 1% 정도가 있으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과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베트남에 전해졌어요. 또한 화하교와 가오다이교도 있어요. 그러면은 베트남은 다양한 종교와 신앙이 존경하는 나라 있죠.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생산국 중 하나예요. 커피는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했을 때 처음 베트남에 들어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베트남 사람들만의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지도를 보면 중부 높은 산 지역, 특히 다클락 같은 곳은 커피를 키우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비옥한 토양이랑 높은 위치, 그리고 따뜻한 날씨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주로
로버스타 원툴은 키우는데 아라비카보다 맛이 더 진하고 쓴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베트남 커피를 마시면 맛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커피를 만드는 방법도 특징적인데 큰 커피 기계 대신에 핀이라고 하는 작은 금속 필터를 많이 사용해요. 한국처럼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커피를 자주 가져 먹는 것과 다르게 베트남 사람들은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편이에요. 베트남에는 카페증, 에크 커피, 카페유, 코코넛 커피, 카페무이, 소금 커피 같은 다양한 커피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것은 카페 소다, 연유 아이스 커피예요. 여러분도 베트남 사람들처럼 베트남 커피 한 잔을 즐겨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한국과 베트남의 살 문화 차이에 대해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한국과 베트남의 공통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나라 모두 밥을 조식으로 먹고 식사할 때 밥을 자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밥 먹었어요 라고 인사하기도 하고 베트남에서도 밥 먹었어요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벼농사를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특히 메콩델타 지역은 베트남 최대의 쌀 생산이 지역이며 베트남은 세계 최대 쌀 수준국 중 하나로 알려집니다. 베트남에는 농부, 수학과 관련된 문화와 전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베트남의 쌀 문화 차이는 무엇인가요? 먼저 음식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겨울이 춥기 때문에 따뜻한 밥과 국을 많이 먹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쌀국수나 분 같은 비교적 가볍게 신선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쌀국수, phở, 반새우, 반군, 쌀로 정말 다양한 음식을 만듭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전통적인 쌀 가게 문화입니다. 한국은 보통 마트에서 포장된 쌀을 사는 경우가 많지만 베트남에서는 전통적인 쌀 가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손님들은 원하는 종류의 쌀을 직접 고를 수 있고 1kg 정도 소량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모두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쌀은 활용한 음식 문화와 생활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베트남의 아주 특별한 소스인 nước mắm, 즉 베트남 액젓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액젓은 베트남 음식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예요. 베트남 액젓은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소금과 함께 발효시켰어요. 전통적으로 액젓은 작은 생선, 보통 멸치를 섞어서 큰 나무 통에서 몇 달에서 1년 정도 발효시켜 만들어요. 발효 과정에서 생선이 자연스럽게 분해되면서 액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액젓기예요. 베트남에는 여러 종류의 액젓기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것은 묘친 액젓기예요. 묘치는 크기가 작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발효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또 지역마다 액젓은 먹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요. 중부 지역 사람들은 고추를 많이 넣어서 맵게 먹는 편이에요. 남부 지역에서는 설탕과 램을 넣어서 조금 달게 먹어요. 특히 호치민에서 껌담을 먹어보면 그런 특징을 쉽게 느낄 수 있어요. 반면에 북부 지역에서는 물, 마늘, 고추 등을 넣어 먹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몽자 같은 음식과 함께 많이 먹어요. 북부부터 남부까지 집 밖부터 외식까지 액젓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처럼 늑맘는 베트남 음식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죠.